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과 관련된 후속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. 박 씨가 지난 19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박나래는 지난 19일 저녁 시간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비공개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박 씨 측은요, 문화일보에 19일 저녁에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면서 이 고소인 조사이다 보니 비공개 진행이 가능했고 6시간 정도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박 씨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박나래 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면서 특수상해,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 매니저 2명도요. 최근 2차례에 걸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전 매니저들이 박 씨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.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의 고소인 조사는 지난주 2차례에 걸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특수상해, 명예훼손 혐의 등을 비롯해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 씨와 주사 이모 A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들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의료법 사건은 특히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매니저들과 장시간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강남경찰서 측은 조만간 박나래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이 출석 요구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 연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사건 발생 이후 박나래 씨가 처음으로 이 육성으로 입장이 밝힌 영상이 공개가 된 뒤에 대중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은 듯 했다라면서 이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설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진 것에 대한 이 사과의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이처럼 박나래 씨 본인 그리고 그를 고소했던 전 매니저 양측이 모두 쌍방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양측이 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서 경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가 됐습니다. 박나래 씨가 공갈 미수 혐의에 이어서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한 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. 네, 앞서 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이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이어 지난 20일엔 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또 추가 고소한 건데요. 이 앞서 박나래 측은 이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 매니저가 이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의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. 박 씨 측이 횡령 혐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전 매니저들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즉각 반박했는데요. 그 내용도 알려주시죠. 네, 전 매니저는 박나래 측의 추가 고소와 관련해 일간스포츠에 개인 법인을 설립한 지는 10년 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박나래가 모두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고 박나래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박나래 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압류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.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이 박 씨를 갑질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면서 박 씨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거 이게 이번 사태의 사실 발단이었죠. 그런데 그 같은 날에 박 씨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가 채권자 자격으로 같은 박 씨의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이건 또 왜 그런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. 네,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박 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측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가압류를 인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이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 측에 일정 규모의 공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. 전 매니저 측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박 씨의 자택은 가압류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지난 3일에 박 씨의 소속사가 이 채권자 자격으로 이 박나래 씨 자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이 시점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해당 주택은 박 씨가 2021년에 경매를 통해서
55억 원대의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 자택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요. 이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먼저 2021년 7월에 설정된 이 은행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11억 원인 일반적인 이 주택담보대출로 분석이 됐고 이후 지난 3일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은요. 약 49억 원으로 박 씨 소속사 측이 담보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를 두고 연예계에서는요, 이 소속사가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가 인용될 것에 대비해 이 상응한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이 박 씨의 방송 활동 중단에 따라 이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박 씨 소속사는 이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고요. 최근에는 또 이 간판이 철거되고 이 상주 인력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 정상적 운영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가압류 결정은 이래저래 미스테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